네, 네 분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신성범 전 의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한 주 좀 시끄럽고 뜨겁고 그랬습니다. 검수완박, 민주당이 정말 기상천외한 꼼수까지 써가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이것과 관련해서 찬반 여론조사한 게 있지요? 예, 이거 관련한 찬반이 지금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빨리 나온 거 갤럽 조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난 19일에서 2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일단은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55%, 경찰에 이양하자가 35%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의견이 한 50에서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더 상승한 이유는 이제 민영배 의원의 그 탈당을 통한 그 사보임, 이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날짜로 봤을 때? 19, 21일까지 했으니까요. 예. 반영이 일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다른 조사는요? 다른 조사들도 지금 이제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검찰 수사권을 계속 그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한 50% 정도 나왔었는데 예. 이제 요 가장 최근 거로 보면은 그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갔다. 근데 이제 경찰의 이양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는 또 이 갤럽 조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조사 보니까 재밌는 게 검수완박으로 물어봤더니 맞습니다. 반대가 높고요. 수사 기소 분리 이렇게 엇비슷- 물어봤더니 또 반대가 나오고 네네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여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그 반반 정도에서 찬성, 그러니까 검찰의 그 수사권을 분리하자라는 게 한 40에서 40% 정도, 그리고 이제 그냥 두자 이게 한 50% 정도였는데 이 민영배 의원 탈당을 통한 사보임 이후로 그냥 그대로 유지 의견이 약간 더 상승한 느낌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신성범 의원,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미리,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시간 임박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서두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좀 뭐지? 이런 생각 가졌잖아요. 그리고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민주당이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을 민주당이 맨 먼저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요. 작년 3월 달인가요? 예. 4월 달에 그때 검찰개혁 2라운드 시작한다 할 때 검수완박을 민주당에서 먼저 썼어요. 저 기억나요. 그때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총장 시절인데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검수완박이면 범죄 완판이다. 뭐 이렇게 치고 나왔던 그 대목.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때 밀어붙였던지 뭐 아니면 뭐 의사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니까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이제 와서 막판에 와서 이것도 최강욱 의원이 원내대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검수완박 이야기가 나왔고 이 법안 낸 게 4월 15일이에요. 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뭐냐. 근데 양향재 의원 인터뷰 들어보니까 일부에서는 검수완박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 깜빵 간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의 어디서 당직자든 의원 사이에 도는 것 같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지라는 의문이 더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박진영 교수, 네네. 일단 무슨 일을 추진할 때는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여론전에서는 민주당 쪽이 밀리는 모양새가 됐어요. 뭐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치 행태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 정치적 내용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검수완박이라고 했을 때와 그다음에 수사기소 분리라고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과 예. 똑같은 형태인데요. 예. 결국은 뭐냐면은 민주당이 차근차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 급박한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법률 제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무리수가 있더라도 또 비판을 듣더라도 할 건 또 처리하는 것이 또 역사적 성과를 남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 조사도 엠브레인 퍼블릭 네.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합동으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MBS 조사는 18에서 20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반대가 50%, 찬성이 39%고요.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찬성이 69%,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반대가 83%로 예. 나와서 사실 이게 이제 그 지지층의 요구, 강력한 요구에 민주당이 지금 부응하는 그런 모양새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윤희석 대변인 역시 이것도 보면 지지 정당에 따라서 찬성 반대가 확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정치적인 사안이 이게 섞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제도의 문제지만 근데 이제 보면 제도의 문제가 맞아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정파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서두르게 되면서 제도 변경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미비점, 즉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상황을 왜 보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냐. 그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걸 통과시켜야만 된다. 이 얘기는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는 거부권 행사해서 안 될 것 같다. 이런 자꾸 상상을 하면서 가니까 무리한 이런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예. 상황이죠. 자, 일단 민주당은 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키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쥐고 있지 않겠습니까? 박 의장이 해줘야 통과가 가능한데 일단 박병석 의장 북미 순방 일정까지 보류하면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일단 뭐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 예. 이거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적어도 민주당의 처음 생각에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민영비 의원을 넣어서 그걸 빨리 종결시키고 그다음에 예.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가다 오늘 본회의도 요구했었는데 어제부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예. 근데 저는 박병석 의장이 사실은 뭐 저도 방금 속보를 봤는데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근데 유지하되 현재 하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이 아니라 2대 범죄 수사권만 주겠다는 이런 건데 그러면 4개가 빠진 4개가 뭐고 남은 2개가 뭔지를 제가 몰라서 예.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만 어제 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양쪽 정당 모두 선뜻 동의하기 못한 분야가 있을 것 같다. 내 의장의 중재안에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따라서 국회 운영을 결정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중재안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받으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국민의힘이 받으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저는 좀 어색하다 이게. 그래서 의장께서 이걸 잘못하면은 비빔밥을 만들어서 양쪽에다 던져놓고 먹을 사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생각하더라도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아니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검찰 전체를 아니 수사는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게 일반 다수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살린다든지 다만 범인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거는 좀 정책적이고 조율된 중재 아니냐 예.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섞어 놓은 거냐 이 대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의장 중재안이 뭔지를 봐야 양당의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서는 민주당에서도 이게 뭐야 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러면 안 되지.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중재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집신 장사와 남학신 장사가 같은 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억지로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절충이 아니라 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김호수 총장이 주장했던 수사권을 다시 검찰이 가지고 오고 수사 기소 완전 분리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 가져가는 그런 안들이 저는 수사지휘권. 예, 수사지휘권이죠. 예. 수사지휘권이죠. 차라리 그게 합리적이지. 이건 저는 봤을 때는 전혀 양쪽이 다 불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그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 이제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좀 비판받더라도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시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주고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 맞지. 지금 억지로 타협안을 찾는다고 하면 타협안도 못 찾고 양쪽 다 지지층으로부터 욕만 먹는 그런 상황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거부권 행사가 무서워서 그럼 미리 하고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협상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법이라는 이유가 것은 있나요? 개정하고 또 재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국민적 저항을 받는 거예요. 지금 국민 여론이 50% 이상 지금 검수완박, 물론 표현상에 따라서 여론이 달리긴 하지만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더 많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의석수 많다는 이유로 이게 지금 과잉 대표되는 의석수잖아요. 이걸 가지고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하자는 얘기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윤석열 당선인을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상황에서 일단 민주당 보고 브레이크 이제 시동 걸어서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 걸으라 내릴 수가 없어요. 못 믿을 것도 없어요. 이미 인수위에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밝혔으니까. 그랬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가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안 되는 법안인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몰아붙여라. 이렇게 국민들이 인정을 해줘야 지금 민주당 하는 일에 정당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예를 들면 저희 어릴 때 방학 끝날 때 되면 일기를 몰았어요. 일기를 몰아서 쓰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날씨가 다 틀려요. 예. 그래서 이제 들통나는 상황 같이 된 건데 몰아치다 보니까 이래 된 거 그것도 사실 비판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또 정치라는 것이 나중에 선거에서 또 이게 또 뭐 심판받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게 법률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은 꼭 비판받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의식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만 하면 자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대선 이겼으면 이거 했을까요? 민주당에서? 이걸 제도의 문제다, 대의 명분이다, 수사 기소권 분리는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는데 이거 그렇게 해야 된다. 꼭 그 생각만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도 맞는 게 때로는 상황 논리인 게 검찰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 집권했으면은 더 빨리 추진을 했겠죠.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이겼어도 이거는 추진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검찰 그 수사권 분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 그 당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론상으로 보면은 이 검찰 개혁, 검찰 수사권 폐지하는 거는 5대5에서 약간 빠져요. 찬성 의견이. 그리고 모름이 한 10% 초반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여론전을 좀 잘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특히 이제 민영배 의원 탈당할 때 왜 내가 탈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좀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미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 당의 리더십에 이 흔들리는 리더십의 문제가 지금 이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이제 55%로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게 다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박지진 교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저 부분이 사실은 현재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지도부의 고민일 거라고 봐요. 이 대목에서 이 모아가지고 검수완박이든 뭐든 그나마 지지층의 의사를 모아서 왔는데 박병석 부의장의 이 중재안에 따르면 흔히 하는 말로 죽도 밥도 아니게 된다. 이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지자층이 산산조각 다 흩어질 거라는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제가 봐도.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지금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우리 박빙석 의장 중재안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소위 가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 열어주십시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느 정당에서 먼저 박빙석 의장한 우리는 못 받겠습니다라고 먼저 선언하는 정당이 지는 게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 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너네들 지금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감옥 갈 거 무서워서 그러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연하게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양자 의원도 얘기하고 양홍석 변호사도 나도 들었다 깔까 뭐 그러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정말 나중에 현실화가 됐을 때 과연 새 정부 초반에 얼마나 좀 나라가 혼란스러워질까 하는 부분을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원영 소장님 네. 지금 퇴임을 한 18일 정도 남겨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갤럽 조사가 있고 네네. 윤석열 당선인 직무수행 잘하냐 못하냐 이 직무 수행 평가가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오늘 갤럽 조사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요. 예. 그 문 대통령 긍정 평가가 44가 나왔고요.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이 42%가 나왔어요. 현재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42%가 나왔거든요. 지난주 조사 대비하면 지금 긍정 평가가 8%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42에서 45%로 3% 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지금 갤럽 조사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9%입니다. 지난주랑 비교해 보면 민주당이 1% 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즐길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꼭 검수완박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인사 잡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겠죠. 그런 네네. 점에서 봤을 때 한번 제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윤희석 대변인 어찌 됐든 이제 현실이 윤석열 당선인 지지도보다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한밤중 야반 도주하듯이 그런 법안을 처리하느냐라고 밀어붙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동원해서 검찰권을 이용해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공포감이 지금 여권에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게 참 오르신 지적이에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쪽에서 검수완박으로 나오니까 한동훈이라는 카드로 하네. 강대치네. 취임도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경색 정국이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내밀한 사정은 모르지만 검수완박 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한동훈 지명자를 계속 당선인께서 생각하고 계셨다. 이거를 저는 사실로 알고 있고 공교롭게도 검수완박 이 전국이 시작되면서 한동훈 카드가 나오니까 정말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한 것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점이. 그럼 당선인 입장에서도 이제 와서 그렇다고 한동훈 지명자의 지명을 철회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한동훈 지명자의 몇 번의 발언들 무슨 야반도주라든지 뭐 검찰은 나쁜 놈들 잡으면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우리 저 한덕수 총리 지명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얽혔다. 기이하게 얽혀 있다 이런 상황이고 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가지고 어떻게 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라는 분을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찰총장으로 보임했을 때와 다르다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예, 그렇죠. 다만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 지금까지 신성범 의원 통합, 협치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해요. 그 대목이 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윤상선이 통합과 협치를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협치를 통한 국민 통합에 있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정책이나 인사상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던 데 대한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게 바로 이은영 수장께서 말씀하셨던 지지도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뭐에서는 정말 좀 다시 한 번 더 당선인이나 인수위나 전부 다 뭐 정말 우리가 뭐가 좀 부족했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검찰이 나서 가지고 현 여권 그게 그때 되면 야권 인사들을 수사하게 될 경우 자 그러면 저는 이래 보는 건데 뚜렷한 증거가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도 저거는 저 정도 사안이라면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겠네 라는 게 나오면 그나마 저건 뭐 정치 보복이라기보다는 숨겨졌던 범죄의 발굴과 정당한 수사라 볼 텐데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시 말하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전 스타일로 특수부 검사들 했던 그 스타일로 쉽게 말해서 또 탈탈 턴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언론도 그렇고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각에서는 지금 뭐냐면은 이 정부가 5년 동안 5년 만에 무너지리라는 거,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라는 생각 없이
굉장히 하는 동안에 오히려 권력의 힘으로 어떤 사건을 누르는 것 아니냐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러면 검찰이 그러면 안 할 거냐, 수사를 못 하도록 할 거냐. 좀 더 좁히면 대통령이 국민 이거는 통합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남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오는 증거와 이런 걸 거다. 그 판단은 심판은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예, 사실 좀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토론을 해 본다면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는 될 겁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 과연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아니면 반대쪽에서 분노하는지, 그 분노의 온도계도 양쪽에 갖다 대보면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네. 이현영 소장, 네. 지금 갤럽 조사로 윤석열 당선인 직무수행 잘한다가 42, 잘못한다가 45로 나왔는데 거죠, 지금. 어떤 것을 잘한 것으로 보고 어떤 것을 못한 것으로 본 건가요? 일단은 그 긍정평가를 한 이유는 공약 실천 11%, 뚝심과 결단력 7%입니다. 그래서 예. 통합이나 협치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고요. 부정평가는 1위가 인사가 26%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집무실 이전이 1위였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집무실 이전이 이 두 번째 이제 부정평가 이유고요. 21%. 그다음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가 9%입니다. 최근에 그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한동훈 내정자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선이다가 이 MBS 조사를 보면 47%, 그다음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은 인사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22%였지만 그 의견 유보층이 39%나 됐고요. MBN 리얼미터 조사 보면은 이제 호남민 광주 시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정호용 그 내정자의 의혹이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의혹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가 80.9%예요. 그래서 예. 지금 이 인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그 기름을 부은 형태, 여론의 그동안 부정적인 평가에다가 기름을 부은 형태가 지금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호용 복지부 장관 해명에 대해서는 거의 뭐 국민 대다수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네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한 조사도 있지요? 네네. 그 조사도 지금 이게 MBS 조사 저는 지금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잘못된 인선이다가 47, 잘한 인선이다가 36, 잘 모르겠다가 18%여서 이것도 평가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박진영 교수, 지금 윤석열 정부 첫 인선 전체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몇몇 분들은 그냥 그 당선인과의 친분 관계, 거기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정호영 지명자 같은 경우는 의혹이 또 워낙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동훈 지명자 문제는 좀 다른 범주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지명자의 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한동훈 지명자가 국민적 갈등에 불씨를 안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역대 이렇게 장관 지명자 중에 국회를 상대로 해서 저 정도 극도의 발언을 한 사람이 있었느냐? 국회 보고 이거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뭐 야반 도주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제 극렬한 반대가 심한 거고, 검찰권 부분에 있어서도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왜곡된 수사의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